내가 아니 되고 내 바깥에 세상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으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되느냐면 모든 모습이 인연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생활 속에서 그것을 연습을 해서 실제로 그런 경험치를 가져야 돼요. 경험치를 가져서 그 경험치를 가졌을 때 내가 자신이 붙고 바른 정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정견을 세우는 거라.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견만 확실히 세운다면 공부를 하는데 물러서지를 않아요. 보통은 이 공부를 하는데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한 가지는 바른 법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렇지요? 바른 법을 만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정견을 세울 수가 없어. 처음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견을 내가 어느 정도 세웠다 하더라도 이 정견을 꾸준히 밀고 나가면서 자기가 정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돼. 이 두 가지가 공부하는데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림선언에서는 계속 이 정견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수단과 방편을 가지고 또 법회에서 쭉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법회를 열고 토요일날 정진을 하고 도반들이 모이고 이렇게 지금은 뭐 줌으로 많이 하게 되지만 이렇게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진을 하는데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정진을 그러면 이제 공부를 이제 조금 많이 하신 분은 처음 오신 분은 그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한테 엎혀서 가지요. 엎혀서 가게 됩니다. 처음엔 힘이 약하니까. 그러다가 자기도 쭉 공부를 하게 되면 또 뒤에 오신 분을 또 업고 갈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도반들이 힘을 합쳐서 가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지금 제가 이제 모습 공식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처음 개원을 2011년도에 개원을 했을 때는 법회 시간마다 그냥 한 6, 7년을 모습 공식만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반들이 모습 공식이 이제 인이 100이죠. 인이 100여도 또 인이 100여야 돼. 100이고 또 100여야 돼. 그렇게 되면 새말귀를 저절로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자, 모습 공식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예. 자,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이 동시에 지금 돼 있어서 칠판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화상으로 적을 수가 없어요. 자, 모습 공식. 자, 다 같이 그거 해제 해갖고 해봅시다. 첫째는 뭐지요? 모습은? 모습은 예, 자체성이 없다. 그 다음 부분. 네? 네? 잘 보입니까? 네. 네네. 그 다음에 모습은 뭐지요? 변한다. 또 모습은 헛것이다. 네,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모습을 모습을 잘 굴리자. 요게 되면은 여기 바탕을 놔두자죠. 여기 새말기가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죠. 그래서 모습 공식에서 새말기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해보면 요거는 이제 새말기죠. 요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는 새말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건데 제일 처음에 이 모습 공식을 할 때 모습이 뭔가요? 첫째,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모습이 뭐지?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지? 무엇을 모습이라고 해요? 자,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김은숙 도반님, 무엇을 모습이라고 합니까? 인연과 조건이 되면 생겨났다가 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 네네. 그게 모습이에요. 그게 모습이에요.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무엇을 모습이라고 할까요? 저기 휴희 박사님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지요?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 사라져. 자, 저기 등간모습을 뭘 모습이라고 하죠? 육군, 어떤 거? 육진으로 일어나는 육식 18개가 전부 모습입니다.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모습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지요? 육군. 육군이 뭐지요? 안의 비설신이죠. 안, 이, 비, 설, 신, 의. 육군이지요. 그 다음에 육진. 육진 경제지요. 색성향 미촉법이지. 색성향 미촉법. 육근과 육신이 만나면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네? 안식. 그러니까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육식이 일어나죠. 육식. 그렇지요? 여기는 안식. 여기는 소리와 기와 소리는 이식. 또 코하고 냄새는 뭐예요? 비식. 혀하고 맛은 뭐지요? 설식. 몸하고 촉하고 만나면은 왜? 신식. 요거는 의식. 그렇게 해서 육근, 육식, 육진. 육근과 육진을 합해서 뭐라고 하지요? 12처라고 해요. 12처. 12처. 육근, 육진, 육식을 합해서 18개라고 해요. 이것이 모습이에요. 이것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물었어요. 그 암경에 보면 나오는데 무엇이 세상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이 세상입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전부 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요. 세상에서 다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있고 내 바깥에 세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숙교반님 그렇습니까? 네. 내가 있고 내 바깥에 세상이 있어. 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뭐 거리에 자동차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우리 뭐 지금 선원도 있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해. 한국도 있고 뭐 지구도 있고 뭐 우주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늘 나와 세상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와 세상은 어디서 일어난 건가 하면 나의 육근, 육진, 육식이 에서 일어난 것이라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 나의 육근, 안이비설신이 그 다음에 육근과 상대하는 색성양 미촉법 거기에서 육근과 육진이 만나는 육식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라고 하고 나라고 해요. 그걸 세상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이 이렇게 따로 있는 줄 알아. 나도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모습이라고 하니? 뭘 모습이라고 하니? 육근, 육진, 육식. 다른 말로 12초 18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모습이라고 한다. 모습. 그러니까 육근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안이, 비설, 신까지 있고 의는 불교에서 말하는 조금 다른 작용이죠. 의는요. 의는 정신계에 속하는 것이고 안이, 비, 설까지는 몸뚱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뚱이에 붙어 있는 거지. 이게 의는 정신작용이죠. 그래서 요 육근도 쉬지 않고 변해요.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 이런 것이 쉬지 않고 변해요. 그리고 내가 이 눈으로 보는 빛깔, 귀로 듣는 소리 또 쉬지 않고 변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경계라고 하지요. 육진을 경계라고 하는데 이것도 쉬지 않고 변해요. 그래서 육근도 쉬지 않고 변하고 육진 경계도 쉬지 않고 변하니까 육근과 육진이 만나는 육식도 쉬지 않고 변해요. 쉬지 않고 변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자성이 없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품이 없다라는 거지요. 스스로의 성품이 없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하나의 인연과 조건의 산물인 것이에요. 육근, 육진, 육경이 이게 이 육식이. 그래서 자체성이 없어. 육근의 눈이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또 귀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설 신의도 마찬가지라. 그게 이제 아까 말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육근, 육진, 육식이 몽땅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요거는 쉬지 않고 변해. 막 변해. 인연과 조건이 오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려. 그래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실체가 없으니까 허망한 것이죠. 헛것이죠. 헛것. 자꾸 변해버려. 자꾸 변해버리니까 헛것이야. 가짜야, 가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단멸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단멸이 된다고. 그런데 이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어떻게 하자? 잘 굴리자라고 되어 있거든. 모습을 잘 굴리자. 왜 모습을 잘 굴려야 되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 본래 성품짜리, 본래 진심짜리, 본래 법신짜리의 뭐다?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용을 잘 하자 이 말이거든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은.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이 반드시 끝에 가서 딱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지 단멸에 빠지지 않아. 안 그러면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면 그것으로 단멸이 되버리죠. 그냥 허무주의가 되지. 그러나 이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절대성 자리의 작용인 것이거든.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거든. 작용이니까 요 작용을 잘 굴리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습 공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해. 이것을 생활 속에서 더욱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더욱더 그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말구를 만들어 놨단 말이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지요? 인연법이 되지요. 인연법,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기법이 돼요. 연기법과 한 몸인 것은 뭐지요? 공성이에요. 공성. 뭘 공성이라고 하냐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습에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지요. 실체가 없어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공했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해. 그래서 벌써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마디 안에는 연기법과 공성에 대한 이치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모습, 귀로 듣는 소리, 입으로 말하는 거, 맛, 냄새, 또 촉감, 그리고 생각거리, 과거, 현재, 미래로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의식, 그런 것들이 법이죠. 그게 생각거리가.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이 뭐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자, 울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한영희 도반님, 요 모습에다가
뭘 넣어서 한번 인형과 조건을 다 읽으면서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네, 이 책도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거지요. 자, 그 다음에 10선배님.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코로나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죠. 코로나도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저기 보살님. 강보림 보살님. 예예예. 예,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노트북 화면 변한다 할 것이다. 예예. 노트북 화면. 노트북 화면도 모습이죠. 자, 오늘 처음 오신 임용묵 도반님 한번 해보실까요? 이 모습에 뭘 넣어서 자 해보십시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나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것이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나는 나라는 생각. 그지요? 나라는 생각. 예예. 네, 맞습니다. 네예. 나라고 하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을 나라는 생각을 말하면 아상이라고 하지요. 아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현숙 도관님.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밝음도 모습입니다. 밝음도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모습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변한 예, 변하는 거. 또, 자, 다 말씀해 보십시오. 해제 해가지고. 자, 변하는 거. 모습의 특징. 또, 헛것이다. 또,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한영희 보살님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 또. 모습의 특징이 뭐죠?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예, 자체성이 없다. 예. 또, 생멸이 있다. 생멸이 있지요. 낫다, 죽었다. 생멸이 있죠. 또, 시공간이 있다. 시공간이 있다. 예, 그렇죠. 시공간이 있어요. 또, 밝음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모습이 있다. 아니지, 그거는. 밝음과 어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밝다, 어둡다. 이걸 뭐라고 하지요? 남자다, 여자다. 선이다, 악이다. 상대성. 상대적이죠. 모습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차별현상이라고 해요. 차별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지요?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고,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그래서 이 모습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은 전부 다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이영숙 도가님이 밝음, 지금은 이제 해가 있어서 밝지요. 낮이니까. 지금 실내에서는 등을 켜서 밝지요. 그 등의 인연으로, 해의 인연으로 밝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등도 없고 해도 없으면 어둠이 오겠죠. 그 인연으로 어둠이 오지요. 없는 인연으로. 있는 인연으로는 밝음이 오고, 없는 인연으로는 어둠이 와요. 그지요? 그래서
밝다, 어둡다 하는 것도 전부 모습이라는 겁니다. 밝다, 어둡다 다 모습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밝음과 어둠이 모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낮 되면 밝아지고 밤 되면 어두워져. 해가 지구가 해 쪽으로 보면 그 태양의 빛으로 밝음이 와요. 밝음 지 혼자서 자체성이 있어서 막 밝은 거 아니죠. 인연과 조건으로 밝음이 오고 인연과 조건으로 어둠이 와요. 자, 또 그 다음에 안 하신 분이 누구? 저 김은숙 도반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장님 음성 네. 변한다 것이다 머물소. 그렇죠. 저기 일심행 음성, 그러니까 소리도 뭐죠? 소리가 있다가 소리가 날라면 이제 제가 이제 공기를 들이마셔서 또 이제 뇌에서 이제 어떤 기억과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막 발성을 해가지고 이게 내면은 뭐 이게 공기 전달이 돼서 그 음파로 가지요. 음파로 가면은 그 여러분들의 귀를 고막을 울려서, 근데 이런 소리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막 음파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소리로 듣고 있죠. 그러죠. 그래서 음성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반야성 보살님 한번 해보시죠. 해제해가지고 늘 잘하시잖아요. 네. 자, 이거 보시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 이거 보시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과 어둠을 했지요. 네네네, 그건 했습니다. 생각, 네네네. 한 생각, 네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진짜 되게 어려운 거 하시네.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해도 되실 텐데 생각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류 도반님. 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더위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와, 이거 전부 다 어려운 거 하시네. 휴유거사님은 더위라고 했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더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더위가 계속 더운 거 아니죠. 또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또 추위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 기후도 전부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유도관님. 네. 여기 모습에 뭐 넣어갖고 해보십시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휴대폰. 네네, 휴대폰도 모습이죠. 휴대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 등강도관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쭉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는 눈 플러스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 귀로 듣는 모든 소리도 여러 소리가 많지요. 뭐 개소리, 또 뭐 바람 소리, 또 뭐 음악 소리, 뭐 음악 소리에도 뭐 클래식이 있고 또 대중가요가 있고 뭐 저기 뭐 타악기 같은 그런 소리가 있고 막 소리도 아주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맛, 냄새, 그
그 다음에 촉감도 무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선 궁둥이하고 의자하고 촉감이죠. 부딪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을 부딪히면 또 촉감이 있죠. 옷하고 피부하고 닿는 촉감이 또 있죠. 하여튼 이 촉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뭐 생각은 말도 못하지요. 뭐 밥 한 숟가락 떠먹는데 밥 이렇게 한 숟가락 떠먹는데 30번을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화두를 딱 잡고 하면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먹는다. 이러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먹는다 한 생각에 딱 집중을 해갖고 있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저 반찬이 어떠니 저떠니 아이고 저기 뭐 생선은 어디서 잡혔을까? 뭐 저게 어떻게 해서 왔을까? 또 이 지금 요리가 맛이 있니 없니? 막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우리가 먹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 공부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연기법과 공성에 대한 이치입니다. 이 공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공성이 지금 그 착각을 하고 있는 무지를 꿰뚫을 수 있는 이치예요. 이 공성이라는 것이. 일체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실체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붙들릴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거기에 머물고 붙들리는 게 아주 선수예요, 선수. 선수다 보니 이것이 일체의 만법이 전부 내 마음에서, 나의 본래의 법신자리에서, 나의 본래 면목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다 거기에서 나왔다. 작용으로 이것이 지금 그림자로서 지금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없는 거지요. 해볼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데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 가장 자기 가장 지금 가까이에 있는 그 모습, 눈으로 보는 모습을 6가지만 지금부터 해볼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6가지. 자, 시작합시다. 해보십시오. 자, 하셨죠? 자기한테서 가까이 있는 것부터 자꾸만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 마우스라고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마우스라는 것이 진짜로 있다. 라는 그 자기의 뒤바뀐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돼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거를 내려놓는지 안 내려놓는지 처음에 모습 공식할 때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어디에 지금 마우스라는데 집중이 돼 있거든. 마우스를 톡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내가 이런 물건인 마우스를 본다. 이렇게 보거든. 그러니까
이 마우스가 내 마음속으로는 진짜로 있다. 내가 진짜로 있고 마우스도 진짜로 있다라는, 말하자면 자기의 그 잠재의식이 이미 발동을 해갖고 있어. 여기에 이 마우스를 볼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딱 보는 거지. 마우스는 대상이 되고 보는 나는 주관이 되는 거죠. 주객이 딱 나눠져 있는데, 마우스를 보면서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자꾸만 하다가 보면, 아, 마우스라는 것이 헛것이네. 마우스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네. 그렇게 되면 마우스만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를 보는 나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마우스와 그러니까 내가 마우스를 보게 되면 나라는 주체와 마우스라는 객체가 생기게 되는데, 객체를 자꾸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객체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객체가 헛것이면 주체도 헛것이 됩니다. 주체와 객체는 항상 한 몸이라, 주체와 객체가 동시에 일어났다가 동시에 사라지거든. 주체만 있고 객체만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깊이 하다가 보면, 마우스라는 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아, 이것이 헛것이네 하는 동시에 이것을 보는 주체도 헛것이다 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 고정관념, 그 자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나도 헛것으로 보게 되면, 나도 헛것, 마우스도 헛것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본래의 나의 법신자리가 그때서야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모습공식은. 근데 이 모습공식이 설사 자기가 자기 본래 면목을 드러내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상, 지금 모습놀이 하고 있는 이 현상 자체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 모습공식이 엄청난, 아마 해보시면 다 아시죠?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면서 자기의 그 생활과 그 사고의 질을 굉장히 높인다고 하나?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변하고 헛것이니까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자꾸 상기를 시켜주면, 좋은 것도 놓고 나쁜 것도 놓음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바른 정견을 세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생활 자체가 굉장히 변화가 됩니다. 좋은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공부라는 것이 남 좋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공부 나중에 하다가 보면 남도 다 좋아져요. 근데 제일 먼저 자기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공부를 해서 자기가 변화가 되고 자기가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것이 생활 속에서 발현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뭐 공부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습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부처님의 그 정법,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익히는, 생활 속에서 익혀서 바로 그것을 발현시키는 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좀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의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이라고. 이현숙 도반님,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이라고 믿습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이야. 네, 믿습니다. 왜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일까요? 변하는 게 바로, 변하는 걸 알면 바로 그 진심자리가 드러나니까 그대로가 내가 되니까요. 처음에는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해서 자꾸만 내려놓게 되는데 나중에는 변하는 것이 곧 성품자리의 굴림새가 됩니다. 작용이 되어버립니다. 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바로 본래의 면목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